소고기 묵국은 들어봤어도 장조림에 들어가는 무는 생소한데요.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지 실험해봤습니다. 무를 넣어 조린 장조림과 넣지 않고 조린 장조림. 일단 겉으로 보기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공정한 맛 평가를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무를 넣은 것은 빨간색 표시를, 무를 넣지 않은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무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 과연 시민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빨간색은 연하고 질기고. 빨간색. 빨간색? 왜냐면 짜면 안 되니까. 빨간 거. 달랐어요? 이게 약간 부드러워. 훨씬 맛있네. 무려 93%가 무를 넣고 조린 장조림을 선택. 왜일까요? 소고기는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할수록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무 속에 들어있는 효소제, 아스코르비나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질들을 연화작용을 하고 또 분해작용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장조림의 핵심 포인트인 무까지 넣고 나면 고기를 넣고 조릴 차례. 뚜껑을 꼭 닫아주는데요. 얼마나 삶으면 되나요? 끓기 시작하면은 약불로 해서 한 30분 정도 끓이시면 적당하게 고기가 있고, 더 졸이게 되면은 좀 짜질 수도 있고 고기도 좀 더 딱딱해지더라고요. 고기를 삶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장조림은 딱 30분이 지나면 뚜껑을 열고 2차로 간장을 넣어줍니다. 이때 메추리알까지 함께 넣어주는데요. 혹시 여기에도 황금 레시피가 있을까요? 메추리알을 어떻게 삶아야 잘 삶는 거예요? 그냥 소금 넣으시고 한 10분 정도 삶으시면은 잘 삶아집니다. 소금을 넣으면 껍질이 단단해져 깨지는 게 방지됩니다. 그런데 가만두지 않고 젓는 실장님.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시면 노른자가 쏠리지 않아요. 가만두면 노른자가 바닥에 가라앉아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저어주면서 익혀야 좋겠죠? 얼마나 저어줘야 돼요? 기포가 이제 생기면 젓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하기 전까지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끓기 시작한 후부터는 8분 정도 그대로 두고 더 삶아주면 되는데요. 다 삶아진 메추리알은 바로 찬물에 담가놔야 껍질 까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곤 비장의 무기라며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하는데요. 이게요? 어디에 쓰이는 거죠?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달걀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메추리알은 흔들면 충분히 잘 안 빠집니다. 메추리알 쉽게 까는 노하우. 껍질의 가운데와 막을 살짝 떼어냅니다. 약간의 물과 함께 플라스틱 통에 넣어 아래 위로 흔들어준 후 뚜껑을 열면 보이시나요? 오, 신기하다. 감쪽같이 벗겨진 메추리알 껍질. 한 번 더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일일이 까는 번거로움도 단번에 해결되겠죠? 메추리알 까기 힘들더라고요. 장조림이 다 끓고 난 후 메추리알을 넣어 딱 2분간만 더 삶아주면 양념이 속까지 잘 배어 들어갑니다. 다 삶아진 고기는 건져서 10분간 식혀줘야 하는데요. 손이 데일 수 있으니 꼭 식힌 후 결대로 찢어줘야 안전합니다. 또 식은 후 찢어야만 결이 흐트러지지 않고 원하는 크기대로 모양이 나온다네요. 10분간 기다렸다가 손질해주세요. 2분간 삶아진 메추리알도 건져주는데요. 이것도 건져요? 간이 잘 배고 가운데에 노른자가 모이면 성공! 가운데 제대로. 찢어놓은 고기와 메추리알은 한데 담아두세요. 이제 장조림에 매콤한 맛을 더해줄 꽈리고추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메추리알과 달리 꽈리고추는 팬에 따로 볶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물엿, 간장, 설탕은 1:1:1 비율. 1차로 2분간 먼저 볶아준 뒤 마늘을 넣어 2차로 1분만 더 볶아주면 장조림의 맛과 색감을 동시에 살려줄 꽈리고추까지 완성! 완성. 이건 완전 따라하는 거네요. 고기와 메추리알, 꽈리고추까지 골고루 섞여 영양도 만점! 맛있겠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생각이 절로 나는 장조림. 이렇게 하면 끝! KBS